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타르타 계속 할게요. 시타르타는 속세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갑니다. 덕분에 카밀라와 함께하지요. 권력도 누리고요. 속세에서 시타르타는 장사하는 법, 권력을 휘두르는 법, 여자들과 즐기는 법, 아름다운 옷을 입는 법, 음식을 먹는 법, 술을 마시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시타르타는 그런 어린애 같은 인간의 부류를 지닌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자신에게는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삶의 중요성을 부여할 줄 아는 그 어린애 같은 모습을 부러워하지요. 그렇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속세에 살면서 시타르타도 쾌락, 욕구, 태만,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자신이 가장 어리석다고 경멸하였던 탐욕이 뚫고 들어와 시타르타의 영혼을 메워버립니다. 그의 영혼 대신 그의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속세의 삶은 예리했던 시타르타의 영혼을 둔감하게 무디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악순환을 계속하는 가운데 시타르타는 지치고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경고의 꿈을 꿉니다. 카밀라는 금빛 찬란한 새장에 자그맣고 희귀한 새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가 갑자기 죽어있는 거였습니다. 이 꿈에서 깨어난 시타르타는 비애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왔었구나. 바로 죽은 새가 자기 내면의 자아라고 여겼던 겁니다. 시타르타의 삶을 보면 사문 시절에 지나친 구도 행위를 하고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때 시타르타는 깔끔하게, 단호하게 그 사문 생활을 정리하고 나옵니다. 20년이라는 속세의 삶을 살아서 무뎌진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시타르타는 이 꿈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지요. 그 느낌을 느꼈던 시타르타, 어떻게 할까요? 사문 생활을 접고 속세의 삶으로 돌아왔던 시타르타를 생각해보면 역시나 시타르타의 단호한 결정과 행동이 예상이 되죠. 이런 느낌을 느꼈고 다시 그 느낌에 집중하는 명상에 들어갑니다. 망고 나무 아래에 정자를 하고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죠. 그동안 내가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구나. 그 어린애 같은 사람들처럼 되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고 또 그런 생활을 동경해왔구나. 이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생활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할까? 그때 시타르타는 이 속세의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망고나무 아래서 정자를 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던 시타르타는 그 순간 바로 자신의 정원을, 속세의 삶을 떠납니다. 시타르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미련 없이 깔끔하게 떠나요.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인간적이지 않은 모습 같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저는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못 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난다 해도 이렇게 단칼에 못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타르타는 이렇게 무 자르듯이 단칼에 베어버리고 떠납니다.
속세의 삶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에 있는 큰 강가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오릅니다. 바로 그때 시타르타 영혼이 지칠 대로 지친 영혼이 부르르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듯 울려옵니다. 그 울림의 목소리가 한마디의 말로 표현이 됐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옴입니다. 옴은 완전한 것,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 자살을 하려고 했던 시타르타는 자신이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옴이라는 의식이 뚫고 들어온 바로 그 순간 그는 비참함과 미망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속에 빠져들지요. 시타르타는 여태껏 자신이 그렇게 상쾌하게 또 완전히 새롭게 또 젊어지게 해주는 잠을 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깊고 달콤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내가 속세의 삶에 들어갔을 때 카멜라 앞에서 상인 카마스 와미 앞에서 자랑스럽게 뻐겼던 세 가지 단식, 사세, 기다림 이 재주가 모두 자신을 떠나가 버렸으면 이 세 가지 재주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똑서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 속세의 삶을 살면서 감각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내면의 목소리,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시타르타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지만 영혼을 깨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세 가지는 기다림, 사세, 단식입니다. 감각의 노예로 살아도 안 되고 또 속세의 삶을 무시하고 지나친 구도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속세의 삶을 사는 인간으로서는 이 두 가지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몸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감각이라는 것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영혼의 목소리,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감각의 노예로만 살면 안 되기에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게 바로 이 시타르타가 말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시타르타로 돌아가서요. 시타르타는 자기가 속세에 살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을 해요.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번뜩 깨달아요. 내가 왜 이런 속세의 삶에서 이런 자살까지 할 정도로 절망까지 갔을까? 아, 그건 바로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옴을 듣기 위해서 주어진 길이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길도 어쩌면 꼬불꼬불하고 나선 모양의 순한 도로일지도 모르지만 그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사무생활도 그렇고 속세의 삶도 그렇고 시타르타가 의도한 대로 되진 않았어요. 자기가 꿈꿔왔던 대로, 이루려고 했던 대로 되진 않았죠.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게 바로 나를 단련시키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타르타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는 않겠지만 그 길 역시 내가 더 좋게 되는 가정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내려놓음, 내맡김 이런 상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의 이런 내려놓음 상태로 살아가면 마음이 편안하게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나는 속세의 삶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왜 그런 쓸데없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체험을 했을까? 라고 자책했던 시타르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몸소 맛본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속세의 쾌락과 부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난 이미 어렸을 때 배웠었지. 하지만 내가 직접 그것을 체험하고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거야. 단지 말로만, 기억력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야. 나의 두 눈으로, 나의 가슴으로 알게 되었어. 정말 다행이야.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자기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쾌락과 권력, 여자와 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음을, 장사꾼, 노름꾼, 술꾼, 탐욕스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사문 시절에 경멸했던 대상들이 있어요. 장사꾼, 노름꾼, 술꾼, 창녀, 탐욕스러운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의 삶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죠. 그래서 더 알게 됩니다. 쾌락과 권력의 맛을, 탐욕의 맛을 알게 되죠. 물론 그 생활을 하다가 구토증, 공허함, 무의미함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지죠. 이런 쓰디쓴 절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타르타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에, 마음이 안 좋았던 시절에 계속 제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점점 더 안 좋아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저 바다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을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물 깊숙한 데서 가라앉고 있었는데 바다 끝까지 내려갔던 저는 그 바닥을 발로 딛고 아주 힘차게 딛고 다시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이 시타르타도 이 절망감, 절망의 아주 끝을 봤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를 수 있었던 힘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깨달음의 눈이 있잖아요. 이런 깨달음이 생기니까 흘러가는 강물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일찍이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강물을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강물 소리가 그렇게 강렬하고 아름답게 들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깨닫는다는 건 주변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깨닫는 그 이후의 상태도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시타르타가 처음에 속세의 삶으로 나왔을 때 그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갔고요. 자, 두 번째 깨달음이 왔어요. 이제 시타르타는 어떻게 자신의 깨달음을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시타르타가 숲속을 나와 큰 강가에 이르릅니다. 그곳에서 마주데바라는 뱃사공을 만나지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바주데바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바주데바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바주데바와 함께 뱃사공이 되어 생활하기로 합니다. 갑자기 또 웬 뱃사공입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겠죠. 왜 시타르타가 뱃사공이 되게 됐냐면요. 바로 또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새로 깨어난 음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 강물을 사랑하라. 그 강물 곁에 머물러라. 강물로부터 배우라. 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결국 시타르타는 뱃사공이 되어 생활하기로 합니다. 바주데바와 생활하면서 바주데바한테 엄청난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특히나 그것들 중에 최고는 바로 경청하는 법이었어요. 바주데바는 다른 사람의 말을 엄청 잘 들어줘요. 바주데바가 하는
경청의 방법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땐 온전히 그 사람한테 집중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고요하게 그 사람의 말을 흡수하듯이 가만히 귀 기울여줍니다. 시타르타는 바주데바의 이런 경청하는 법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 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그랬더니 바주데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강한테 그 방법을 배웠어요. 놀랍죠?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바주데바는 뱃사공이잖아요. 항상 그 강물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저절로 강물을 지켜보며 알게 된 거예요. 강물이 스승이라고 합니다. 아까 시타르타가 내면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강물로부터 배우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스승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바주데바의 경청하는 방법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되기보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솔직히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어렵잖아요. 우리 주변에 스피치학원은 있어도 듣기 학원은 없잖아요. 누군가 진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항상 누가 끼어들거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내 상처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고민은 고민 축에도 안 든다 라고 하며 설교를 하거나 조언을 하죠. 난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타르타는 바주데바와 함께 뱃사공 일을 하면서 강물로부터 많은 걸 배워요. 강물로부터 뭐를 배웠냐면요. 처음에는 강은 물이잖아요. 물은 어디에나 있어요. 물은 강어기, 폭포, 나루터, 시냇물, 바다, 산, 우리 도처에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네, 바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배워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강물을 보면 그 강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지만 지금 현재 자기가 보고 있는 강물은 바로 그 강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강물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강물도 아니고 지금 존재하는 강물만 보는 거죠. 그래서 강물에서 현재만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는 걸 배워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시간 때문이래요. 시간을 극복하면 괴로움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귀를 읽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지금 내가 하는 걱정은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더라고요. 강물로부터 이렇게 배우는 시타르타는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미소를 갖게 되지요. 속세의 삶에서 염증을 느끼고 시타르타는 속세를 떠나죠. 그리고 이렇게 바주데바로부터 강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가며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드디어 평화를 찾은 시타르타. 계속 이대로 평화롭게 살게 될까요? 3편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아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1편에서 시타르타가 출가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내용을 드라마로 제작했어요. 그때 왜 그 드라마를 제작했냐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시타르타가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들이 아주 큰 몫을 합니다. 다음 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에게 아주 많은 큰 힘이 된답니다. 사랑합니다.